커피 좋아하시죠? 근데 사람들이 커피는 드시는데 커피 맛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커피가 맛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맛있는 커피를 알려드리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간단하게 진짜 맛있는 커피가 어떤 커피인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이제 입안에 넣었을 때 혀끝에서 신맛이 느껴지고, 그리고 목젖에서 쓴맛이 느껴지고, 그리고 맨 나중에 단맛이 느껴지면서 입안에 가득 찬 느낌, 향이 가득 찬 느낌이 있는 그런 커피가 맛있는 커피거든요. 너무 진하게 볶은 커피는 쓴맛하고 탄맛이 많이 나고, 너무 덜 볶은 커피는 또 신맛이 많이 나고, 적절하게 그 볶은 커피가 맛있는데, 커피는 생두가 좋아야 되고, 생두는 맛의 한 70%를 차지하고, 또 로스팅은 한 20%를 차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10%가 차이가 납니다. 좋은 커피를 드시고 싶으면은 이런 커피 어디서 드실 수 있는가?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아님 말고 여기 오시면 됩니다. 오늘 카페와 마을 목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잠깐 나누겠는데, 제가 목회를 잘한다, 마을 목회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카페를 한 10년 동안 운영을 해왔으니까 그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11년 11월에 등불교회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담임 목회로. 오니까 상가 3층 교회였는데 월세였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70세 이상이었고, 또 가서 이렇게 부임 신방을 했더니 권사님들이 다 생활이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좀 필요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어떤 권사님 댁에 이렇게 신방을 갔더니 자기는 그 구청에서 실시하는 노인 바리스타 교육에 참여해서 거기서 일자리를 준다 그래서 갔었는데, 그 당시 68세셨거든요. 연세가 너무 많다고 잘리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가서 보니까 권사님들이 생활도 어려우시고, 그래서 그럼 일자리를 좀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는 거는 커피를 조금 알았거든요. 그래서 카페를 좀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약속은 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카페를 만들려면은 한 몇 천만 원이 필요하니까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마을 기업이라는 게 사회적 경제의 한 축인,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그리고 자활, 또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게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중에 마을 기업이 그래도 진입 장벽이 낮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2년차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그 마을 기업을 지원해 줬는데, 그 마을 기업을 우리가 신청해서 그 자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구청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노인 일자리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만들어서 마을 기업 하겠다고 이제 제출을 한 거죠. 근데 그 마을 기업에 이제 되려면은 서너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사업 실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또 마을 공동체, 그 마을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법인이 있어야 돼요. 법인, 비영리 법인이라든가 주식회사,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또 자부담이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11월에 갔으니까 그 다음 해 2월에 그 마을 기업 신청을 하는데 아무것도 갖춰진 조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실적은 없지만
그 당시에 노인, 지금도 그렇지만 노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명목 좋다. 두 번째, 장소는 없지만 마을에 우리 교회 옆에 철물점에서 쓰던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창고 사진 찍어 갖고 우리 여기에서 할 거라고. 그리고 세 번째, 마을 공동체는 우리 교회 교인들 이름 다 넣어 갖고 그렇게 만들고, 법인은 나중에 마을기업 선정되면은 주식회사를 만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다. 그래서 나중에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일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또 돈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 사임했더니 거기서 그 퇴직금 주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 다 넣고 해서 여하튼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조건이 하나 더 맞는 게 없으니까 될 가능성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식하고 3일 동안 금식했어요. 이등치에 3일 동안 금식했더니 나중에 다리에 쥐가 나더라고요. 3층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더니 여하튼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일자리가 되기도 하고 또 그 교육장이 되기도 하고 8평이었어요. 처음 시작할 땐 8평이었는데 거기서 커피 교육도 시키고 또 지역 노인들 중에 문해 교육을 하고 한글 가르쳐 드리는 교육도 하고 난 다음에 또 거기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로스팅 기계를 구입해서 그것도 한 1kg짜리가 한 1,000만 원 하거든요. 그것도 구청에서 어떻게 지원받는 그런 기회가 있어갖고 이건 3kg짜리고 그 전에 1kg짜리 국산의 태완에서 나온 거 있었는데 그건 1,000만 원짜리고 이건 3kg짜리 터키째인데 이건 3,000만 원짜리예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카페에서 이제 커피를 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카페에서 이제 실버 바리스타로 일하고 또 삶이 카페와 교회와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6분의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또 마을의 2분하고 또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 2분에서 총 10분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럼 카페 외할머니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카페에 있던 처음 건물이 이제 매매가 되었어요. 팔렸다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간 곳이 그 일신시장 안에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외할머니를 시작할 때는 처음에 거기 하나 있었고 옆에 꽃집이랑 같이 하는 커피 전문점이 있었고 그 2층에 거는 우리가 생기고 난 다음에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손님이 많았는데 커피 열풍이 그때 불기 시작해갖고 그 일신동에 커피 전문점이 자그마치 9개인가 그렇게 생기게 되어서 경쟁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 여하튼 그걸 운영해야 되니까 제가 커피 트럭 끌고 나가갖고 커피 노점을 해서 이제 수입을 얻기도 하고 커피 교육 시켜서 그 커피 교육하는 등록금 받아갖고 수업료 받아갖고 그렇게 카페를 이제 유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커피 교회하고 교회 월세 내고 또 카페 월세 내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카페하고 교회를 합쳐갖고 한 장소에 이전을 해서 평소에는 카페를 하고 주일엔 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우리가 마련하자.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한 장소가 지금 장소인데 그게 한 30평 돼요. 그래서 평일에는 카페를 하고 이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월세는 은행에다 내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그 대출을 받아갖고 그 건물을 이제 매매한 것이죠. 아침 일찍 제가 문을 엽니다. 한 8시쯤 되면 문을 열고 또 아침에는 젊은 권사님 오셔서 근무하고 또 오후에는 우리 83세 되신 권사님이 근무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가시고 말았어요. 그래갖고 요새는 제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기를 바랄 뿐이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마치 손님이 오면 예수님 오신 것처럼 그렇게 환영을 합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인지라 카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희박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커피 교육을 주로 하고, 이제 뭐 우리 집사람이 어디서 와갖고 물 들어갖고 뱅쇼 아시죠? 뱅쇼, 글루바인, 뱅쇼 만드는 법도 이제 강의를 하고, 또 바리스타 교육을 해서 그들에게 바리스타 자격증을 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와 계신데, 그분들에게도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영어로 이렇게 발급해 드리고, 전에 친구가 선교사로 가면서 그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슬람권으로 선교를 가면서 제가 영어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이렇게 발급해 줬더니,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 마을 목회를 위한 계획을 지금 머릿속에 이렇게 쭉 구상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국에 어렵게 교회와 카페를 합쳐서 이사를 한 관계로 현재로서는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커피를 판매하고 하는 것 위에는 좀 진행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카페가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움직일 계획입니다. 어느 복지관에서는 카페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 매일 무일날 아침에 와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교회가 그 카페가 교회에서 하는 거다 이런 좀 티가 나면은 사람들이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싹 지우고 모든 사람들이 종교와 상관없이 오도록, 무당도 와서 커피를 마시고 그럽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을 위한 커피 강좌, 노래 교실, 인문학 강좌 이런 걸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읽기 모임, 그리고 성경 공부 모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녁 시간대에는 각종 모임이나 또 마을 분들 개모임 많이 하더라고요. 개모임을 적극 유치해서 그들에게 이 마을의 중심이다, 마을을 위한 카페고 마을을 위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려고 합니다. 카페를 인테리어 할 때 3분의 1쯤에 폴딩 도어를 달았어요. 그래서 그거 닫으면 완전히 독립된 공간인데, 거기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누구든지 부담 없이 와서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분들이 저를 가족같이 생각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같이 생각한다고, 그래서 자기들의 속 얘기를 하고, 무당도 와서 젊었을 때 교회에 다녔었다는 간증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유롭게 자신의 마음들을 펼쳐놓으면서 복음이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마을 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이웃, 또 기회를 만들어서 이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배 모이면은 좀 시끄럽잖아요. 찬송 부르고. 근데 지금까지 예배 드린다고 신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고, 이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스며 들어갈 수 있도록 카페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냥 카페 외할머니가 아니라 카페 이름이 노인 일자리 주기 위해서 카페 외할머니라고 줬는데, 등불교회가 품고 있는 카페 외할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혹시 커피에 대해서 많이 아시든가, 아니면은 카페 교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던가 아니면 큰 교회에서는 카페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럼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게 뭘까?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먼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 외부 주민들과의 전도를 위한 그런 접촉자분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교인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삼을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시설이 달라져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인테리어와 또 기계 설비도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그냥 많은 돈 들여갖고 쓰지 못하거나 아니면 거의 실패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커피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전문성. 커피를 하면서 커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커피를 8시간 강의하거든요. 2시간씩 8번 강의를 합니다. 어떨 때는 막 10번 넘게 강의를 하는데, 커피에 대한 전문성이 좀 있어야 돼요. 커피를 알려면 커피의 세계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커피의 맛이나 제조 방법, 또 원두를 고르는 방법 등을 잘 알아야지 맛있는 커피를 그렇게 구할 수 있고 이제 서비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그렇게 받으면 좋겠습니다. 독고다이로 혼자 하겠다 이러면 십중팔구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로 접근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 접근성은 3가지로 제가 분류해 봤는데, 장소적인 접근성입니다. 장소의 접근성. 그래서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운영한다고 교회색이 너무 짙으면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교회색을 좀 되도록이면 없이 하되 자연스럽게 복음이 스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접근성입니다. 2번째로. 모 커피 회사의 경우에는 자기들은 커피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문화를 파는 회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화적인 접근성. 사람들의 문화적 그런 정서에 거슬리지 않아야지 카페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또 3번째로는 인적 접근성, 사람에 대한 접근성. 친절하고도 편하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너무 처음부터 이런 교회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면은 이제 친절함이 또 지나치면은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고, 불친절하면 2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커피 향기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으면서도 편하게 환대를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하면 좋겠습니다. 커피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지가 15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 전문점을 경영한 지가 10년이 되었는데,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나눌 수는 없지만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린 것 같습니다. 커피는 좋은 선교와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목회를 위한 좋은 장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궁금한 게 있다면은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있으시면은 연락하고 찾아오시면 제 커피에 대해서 알파부터 Z, 오메가까지 A부터 Z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커피에 대한 모든 것에 조언과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컨설팅, 커피 교육, 커피 기계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조언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 사람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연락하고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답지 않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